자, 요새 언론에 핵관이라고 많이 등장하죠. 윤석열 핵심 관계자. 이재명 핵심 관계자. 이 핵관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전략기획본부장 강훈식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훈식입니다. 지난번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백수 상태였는데 네. 정무실장 윤건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윤건영입니다. 아니 윤건영 의원님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런 보직이 없었잖아요. 벼락 출세. 벼락 출세. 정무실장은 진짜 이 핵관 맞는데 어쩌다가 글로 왔어요? 그러게요. 벼락 출세를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2012년 대선과 17년 대선, 그러니까 이겼던 대선과 졌던 대선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희소 가치가 좀 있었던 희소 가치. 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후보가 직접 만나서 공도 드렸고요. 부탁 안 해도 되는데. 맞아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이재명 정부의 탄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선에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선택한 것이다. 예. 그리고 전략기획 본부장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의원님 어쩌다가 저는 잘 모르시겠지만 전략기획 본부는 두 번째고 예전에도 한번 해봤었고요. 제가 그 이해찬 대표 때 전략기획위원장이었었죠. 잘했나 봐 그때. 마찬가지로 후보가 같이 전략기획 본부장 일해봅시다. 예, 그렇습니다. 당대표도 요청이 있었고 후보도 말씀이 있었고. 둘 다? 둘 다. 예. 그럼 두 분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설계도면 뭐 이를테면 그런 것들을 그리는 사람이고요. 설계도면? 우리 윤건영 의원님은 이 설계도 위에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인 거죠. 길이 막히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건 아니다. 갈 길이 아니다. 반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2번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방향이다 아니다라는 판단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강훈식 의원님이 전략통이에요. 선거에서는 앞에서 날라오는 돌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잘 피하면 됩니다. 근데 뒤에서 날라오는 돌은 맞아봐야 이게 돌인지 바위인지 알 수 있거든요. 맞기 전까지는 모른다? 예, 맞기 전까지는. 앞에서 날라오는 돌은 잘 피하면 되고요. 뒤에서 날라오는 돌은 맞으면 빨리 수습하는 거예요. 2012년에 앞에서 날라왔던 돌은 단일화였어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건 어쩔 수 없는 앞에서 뻔히 보이는 돌이잖아요. 뒤에서 날라왔던 돌은 국정원 대선 개입이었습니다. 선거 일주일 전에. 뒤쪽 돌이라는 건 일단 날라와 버렸어. 네. 예상치 못했는데. 이게 잘 수습하면 전화위복이 계기가 그렇죠. 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수렁에 빠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럴 때 예상치 못한 것이었으니까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계도면이 필요하고 여기는 돌밭이다. 조심해서 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같이 나누면서 정리합니다. 이기는 선거, 지는 선거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됩니까? 아무래도 가본 길이다 보니까 방금 우리 강훈식 본부장의 말씀처럼 이게 돌밭인지 뻘밭인지 모래밭인지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인지 비포장 도로인지는 감은 좀 있죠. 그러면 이기는 선거, 지는 선거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뭐였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런 건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선거는 누가 더 절박하냐의 대결이다. 지형은 우리한테 좋은 지형은 아니에요. 구도는 나쁘죠, 지금. 그렇습니다. 좋은 지형은 아닌데 후보의 자세와 또 우리 당의 자세, 또 지지자들의 자세가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한가에 좌지우지 될 거라고 보고요. 이기는 선거와 지는 선거의 가장 큰 차이는 실수했을 때 빨리 복구하는 거예요. 수습하는 거. 이게 잘 되는 선거는 이기는 선거고 잘 안 되는 선거는 지는 선거라고 봅니다. 선거에 변곡점이 있다면 저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들에게 실제 보이면 변곡점이 시작된다고 보는 실제 편입니다. 보이면. 그러니까 지금은 실제 보이지 않는 후보예요. 저희 후보는 거의 실시간으로 다 노출되어 있는 그렇죠. 후보이고 저희 후보는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밑바닥부터 탄탄히 다져온 실력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우리 삶을 이해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전 윤석열 후보 이게 없다고 봅니다. 실력을 밑바닥부터 다진 게 아니라 사람을 밑바닥부터 조사해 본 사람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어떤 이익을 국민에게 줄 수 있는가를 전 볼 거라고 봅니다. 우리 후보가 그런 점들을 어떻게 잘 표현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느냐가 저는 선거의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가 자기를 안 드러내도록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종인 포장지, 이준석 포장지 그 뒤에 숨어 있고 싶겠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어젠가요? 큰 실수만 없으면 이긴다. 이 말은 절대 노출 안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 역할은 본인들이 나가서 하겠다는 거니까. 근데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14일 남았다고 하면 방금 김충수님 말씀처럼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숨바꼭질 잘하면 김종인 뒤에 숨기도 하고 뭐 이준석 대표 뒤에 숨기도 하는데 못 숨을 것 같아요. 네. 90일이면? 예, 90일이라는 시간이면 선거 기간에는 산천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이고 미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토론은 피해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전략일 겁니다. 국민의힘의 전략. 누구나 예상하듯이 네, 네. 선관위 주간 토론에 참여 이것만 맞습니다. 하려고 그러겠죠. 예, 딱 그것만 소화하려고 할 거고 거기 나와서 뭔 이야기 할지도 뻔히 보입니다. 예. 하하호 하하호 뭐 이렇게. 근데 미천은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총선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대선은 후보가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숨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숨기긴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후보의 역량이 비교되도록 할 우리 나름의 전략이 있다 없다? 있다. 판세를 보아하니 컨벤션 효과는 끝난 게 확실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엎치락뒤치락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한 달간 개인기로 굉장히 잘해왔잖아요. 그래서 붙는 데까지 갔는데 뒤집는 거에는 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무슨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뭐 오늘 그런 걸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두 번, 세 번 정도의 모든 걸 내려놓고 달려들 각오를 해야 된다.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한번 달려드는 상황들이 있어야지만 그래 정말 절박하구나 정말 이거는 안 되는구나 그런 게 한 두어 번 정도의 저희 도전이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모든 걸 내놓고 덤빈다. 그럼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잖아요. 액션 플랜. 있다 없다? 있다 말 못합니다. 정말 새롭게 바뀌는 민주당의 절박한 심정의 도전들 그리고 거기를 통한 감동이 있어야지만 국민들이 저희한테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이라는 건 좀 신비주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그렇지. 본부장님한테 자세히 전략이 얘기 안 해도 돼요. 뭐냐 물으면 안 돼요. 그렇지. 이게. 그건 뭔가 아니고. 없어도 있는 것처럼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는 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윤석열 후보가 지난 한 달 동안 꼬꾸라져고 이재명 후보는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누가 만들었냐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후보의 본인의 능력과 힘으로 만들어간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지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쭉 꺾어지다가 급하게 울산 봉합, 반창고 봉합, 폭탄주 봉합을 한 거 아닙니까? 후보의 질의 차이가 드러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까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둘이 붙었어요. 누가 1, 2% 앞서나 뒤서느냐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붙었다는 거지. 이 국면을 탈출하는 건 양쪽의 역량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 카드가 저희로서는 나쁜 것도 아니다라는 전 생각을 솔직하게 합니다. 그 세 분 다 우리 당에 있었던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또한 잘 알거든요. 그분들의 생각을.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요구했던 건 독상을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혼자 상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하다가 겸상이라도 좋다라고 앉은 건데 선대위 출범식 날 두 분이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3김 중에 한 번 아예 안 왔어요. 위기를 봉합은 했지만 본질적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윤핵관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번 사단의 최고의 승자는 윤핵관이에요. 전혀 뭐 상처 입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무게만 더 커졌죠. 곧 제2, 제3의 윤핵관 사태가 저는 벌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일으킬 거다? 부인 리스크가 등장했어요. 사실 대선에서 부인 리스크가 등장한 적가 없는데 후보의 부인도 기본적인 검증의 대상은 됐단 말이죠. 안 나오고 있잖아요. 후보도 토론회를 안 하고 부인도 안 나와. 누구 보고 뽑으라는 거야 대체. 대응책이 있다 없다? 있다?
야당을 출입하는 기자 하나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네. 야당에서는 어제 있었던 유튜브 방송을 보고 완전히 헛다리 짚었다. 이제 대대적 반격의 기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 와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확인한디야? 어떻게 확인한디야? 어떻게 안디야? 제가 이랬더니 기자가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도 그걸 알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주장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저는 90일 남은 과정 동안 국민들이 다 밝힐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당은 여기에 개입할 생각이 없는 거죠. 잘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따라가면 된다. 영부인 될 사람은 국가의 세금으로 뒷받침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적합하고 어떤 분은 안 되는 거라는 기준이 마음속에 다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당이 나서서 뭘 하진 않았겠으나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다. 저희는 후보랑 정책 토론이라도 좀 잘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재명 대 윤석열 누가 국민에게 맞는 사람인가를 잘 보이게 하는데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윤건영 실장님이 보시기에 상대 선대가 어때요? 대선은 선대위보다 후보의 역량이 훨씬 더 비중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는 모양이 이상하죠. 왜? 후보를 뒤로 감추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꽁꽁 숨기는 숨바꼭질 찾아봐라. 후보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그러기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달리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 보지 말고 김종인 보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윤석열을 찾아야 돼요. 윤석열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고요. 좀 더 덧붙이면 역대 최대의 검찰 선대입니다. 이번 선거를 네거티브 전면전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5명이 넘는다 그러던데 어디 보도에 보니까 선대에 직간접으로 합류한 검찰 출신들이 보좌진까지 하면 검사 25명 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게 눈을 한쪽으로 흐리고 한쪽으로 후보를 빼돌려서 상황들을 보도하는 두 가지 전략이 지금 눈에 두드러지는 점이고요. 후보의 철학과 국가 비전에 의해서 선대위원장이 그걸 반영하는 노력을 하는 게 보통 선거인데 후보는 뒤로 가고 검찰 출신들이 전면에 서서 네거티브가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질러놓고 보고 대통령이 되실 분이다라고 하면 자기의 시대 정신과 아젠다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아젠다를 제시하는 분이 김종인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김종인이 출마한 게 아닌데. 그렇죠. 대통령이 김종인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렇게 대한민국을 바꿀 거야. 앞으로 5년은 이렇게 갈 거야라는 걸 내세워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게 대선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웃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어디 갔냐. 그리고 김종인이 출마하냐. 윤석열과 김종인 서로 정반대 경쟁하고 가지고 있는데 누가 최종 결정하는 거냐. 뭐 이런 한두 줄로 정리되는 키워드 문장들이 있잖아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한 문장인데 팍 꽂히는 것처럼 그런 것도 던져줘야 되잖아요. 이거 준비됐는데 아직 안 풀고 있다? 네, 준비됐다. 아직 안 풀고 있는 것이다? 안 풀고 있다. 네. 사실 구도가 간단하잖아요. 후보 숨기고 언론과 포탈로 지지율 관리한 다음에 막판에 토론회 할 때쯤 되면 이미 다 마음은 결정돼 있을 테니까 설사 타격을 좀 입더라도 그때 공작 한두 개 때려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이거 선거를 아니에요. 하는 거죠, 저쪽은. 거기에 윤건영 실장님의 또 노하우가 들어갑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을 본인은 짧게 했는데 후보가 직접 만나서 도와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 그 후보가 가장 높이 산 것은 이러저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는 통찰력 있는 그래서 해봤으니까. 네, 해봤으니까. 그래서 하나하나씩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윤건영 실장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밝히면 안 되는 역할이구나.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왜냐면 대선은 차원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선은 많이 다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의 본질은 절박한 사람이 맞아요. 이기인 겁니다. 절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국민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나 우리 강훈식 본부장이 해야 될 일은 정말 절박하게 만드는 거죠. 이걸 잘 만드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둘라고? 이낙연 전 대표 있지 않습니까? 등판할 생각이에요. 당연히 어떤 시점에 어떻게 등판하느냐의 문제만 남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뭐 네. 다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시고 일부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말씀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경선했던 모든 후보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표명하고 연설도 하셨거든요. 네, 다 공개할 수는 없으나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요. 동그라미. 원래 대선 때는 당연히 잘 안 보여요. 하지만 그 뒤를 시스템적으로 잘 뒷받침하고 있느냐 하고 궁금해하는 거죠, 사람들이. 후보께서도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비주류를 오래 어떤 했고 기준으로도 모든 영역에서 주류가 아니에요. 주류가 아닌 후보였고 개인의 힘으로 돌파해 와서 싱크로율을 맞추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지금 호흡이 맞아가고 있고요. 지난 한 달은 그런 기간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선거 끝날 때쯤 되면 손발을 맞는다. 말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선거 끝날 때 되면 조직이 안정화돼 있어요. 조직이 안정화돼. 강훈식 본부장님 말씀처럼 손발 맞춰가고 있고 한번 큰 파도를 겪었잖아요. 이렇게 우리 원팀 선대위가 어떻게 그래서 뭐 좀 잘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발에 맞춰져가는 속도는 어때요?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2012년보다는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때보다는 빠르다. 예, 예. 2017년은 워낙 이게 탄핵 전국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였기 때문에 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고요. 2012년보다는 분명히 빨랐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빨리 맞춘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당 진짜 잘 돌아가는데 라는 걸 느낄 선거 끝날 때. 언제 골든 코러스 옵니까? 우리가 뭐 앞서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하고. 근데 주요한 변곡점이 이 설 연휴가 1월 말 2월 초에 이때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전후로 해서 어떤 구도가 짜여지고 어떤 여론의 흐름이 잡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 변곡점은 설. 마지막이 선거운동 개시 직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연말 연초에 그 변곡점이 오게 하기 위해서 당에서 준비한 게 있다 없다? 있다. 연말 연초에 뭔가 구체적인 변화들이 한번 느낄 수 있을 거고 설날의 명절날 전후로도 또 한번 그 뒤로는 모두가 절박해진 상황에서의 드라마들이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있다 없다 이거 여쭤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있다 없다 첫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